여러분들 사전 강의에서는 지금 두 개에 걸쳐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는 일단 그거대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어갈 얘기로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은 요런 내용이었어요. 컨벡스 최적화 문제를 푸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였냐면은 원래의 최적화 문제가 있어요. 얘를 프라이멀 프로브럼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우리는 라그랑지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게 나와요. 그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티브랑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그거를 라그랑지 펑션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한 라그랑지 펑션을 가지고 이제 그 쌍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최적화 문제를 정의를 해요. 얘를 듀얼 프로브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뭐 그냥 옵티미제이션이면 돼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든 아니든 간에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듀얼 프로브럼을 정의하는 데까지는 컨벡스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듀얼 문제의 해를 구해야 해요. 해를 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프라이멀의 해와 동일해질 수 있죠. 요 등호가, 이 등호가 성립을 하는 게 언제였냐면은 컨벡스 문제에 한해서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는 그 컨벡스 문제일 때만, 듀얼 프로브럼의 해가 프라이멀 프로브럼의 해가 되는 거는 컨벡스 문제일 때만. 요거를 스트롱 듀얼리티라고 해요. 스트롱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등호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위크 듀얼리티도 나와요. 컨벡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크 듀얼리티가 성립을 해서, 그러니까 듀얼 프로브럼의 해가, 그러니까 컨벡스 문제가 아닌 경우에 듀얼 프로브럼의 해가 아주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의 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듀얼 문제의 해를 구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문제의 해를 간접적으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위크 듀얼리티라고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 관계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호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부등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위크 듀얼리티라고 하고, 이제 컨벡스 문제에 한해서는 그 부등호가 등호로 바뀌어요. 동일해. 등가라고 해도 되나? 그러니까 동등한 해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벡스 문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을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과정을 거쳐서 원래 컨벡스 최적화 문제가 풀리는 거고, 사실 원래 요거는 막 한 학기 내내 배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학기를 할애해서 배우는 내용 중에 일부예요. 그거를 그냥 좀 많이 가로질러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고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예제를 했던 거를 좀 떠올리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늘은 그러면은 요 흐름을 한번 다 훑어보고 마지막에 KKT 컨디션이라는 걸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틀이 뭐냐면
듀얼 프로브럼과 KKT 컨디션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다룰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듀얼 프로브럼을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봤었는데 우리가 일단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라고 하면은 오브젝티브 함수,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함수를 일단 라그랑지안이라고 할게요. 라그랑지안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오브젝티브 함수 더하기 이니퀄리티 함수에다가 뭐 하나를 곱해서 더하고, 마찬가지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도 뭐 하나를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나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새로운 함수는 원래 함수가 가지고 있던 변수랑 이제 멀티플라이어가 사실 두 개가 등장하죠. 이니퀄리티에 대한 멀티플라이어, 그리고 이퀄리티에 대한 멀티플라이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죠. 람다랑 누랑, 요 누라고 부르거든요. 누. 람다랑 누랑 얘네 둘 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예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뭐냐면은 구속 조건 앞에 곱해진 변수였죠. 구속 조건 앞에 붙인 변수인데, 다만 람다는 이니퀄리티 앞에다가 붙인 거고 누는 이퀄리티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똑같은데 그냥 좀 구분을 하려고 다른 부호를 썼을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컨스트레인트가 뭐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뭐 저번에 봤던 거 같은 경우에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만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만 붙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있는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다.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고 걔를 라그랑지안이라고 일단 붙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라그랑지안 됐고, 그러면은 그 라그랑지안을 이용을 해서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이라는 걸 또 새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은 뭐냐면요, 요거 인피멈인데 사실 미니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정의한 라그랑지안이 있었잖아요. 라그랑지안. 이 라그랑지안 함수에 대해서 요게 뭐였죠? 원래 변수였잖아요. 원래 문제부터 딸려왔던 변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니멈을 취하는 거예요. 람다랑 누는 일단 냅두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이 라그랑지안 함수를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미니멈 값을 이제 리턴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x에 대해서 미니멈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는 더 이상 x에 대한 함수가 아니게 되죠. 그쵸? 가능한 모든 x에 대해서 본 다음에 그거의 미니멈 값을 리턴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로 나온 이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 g에서는 요 람다랑 누만 남아있어요. 람다랑 누만 남아있지 x는 이제 더 이상 이 함수의 입력이 아니에요. 그쵸? 그 함수의 정의 자체에 x에 대한 미니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건 날라가 버렸어요. x는 이제 더 이상 변수로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람다와 주어진 누가 있으면은, 보세요. 이 g라는 함수는 람다랑 누가 주어지면은 그 람다랑 누를 여기에다 넣고 이 라그랑지안 이 함수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고정된 얘네들에 대해서 얘를 달리해가면서 다시 얘를 고정을 시켜놓, 그러니까 주어진 값이죠. 이 주어진 람다랑 누를 고정을 해놓고
이 x는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해서 다 대입을 해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미니멈, 그 조사한 모든 값들 중에서 최소값을 반환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x는 입력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은 이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함수로만 남게 되죠.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요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듀얼 프로블럼이 나와요. 듀얼 프로블럼. 아까 그 흐름을 다시 봅시다. 프라이멀 프로블럼으로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라그랑지안을 정의를 하고, 이걸로부터 라그랑지 듀얼 펑션을 정의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아까 그냥 간단하게 무슨 함수를 하나 새로 정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걸 통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최적화 문제를 하나 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듀얼 문제, 쌍으로 존재하는 문제, 쌍으로 존재하는 문제여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맥시마이즈예요. 맥시마이즈. 뭘 맥시마이즈 할 거냐면요, 라그랑지 듀얼 펑션을 맥시마이즈 할 거예요. 요게 사실은 아까 F0랑 이니퀄리티랑 이퀄리티랑 요거에다가 람다랑 누라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라그랑지라는 걸 정의를 했었죠. 라그랑지안. 그걸로부터 얘를 정의를 했었죠. 그쵸? 프라이멀로부터 얘가 나왔고 그걸로부터 얘가 나와서 그렇게 정의를 한 얘를 가지고 새로운 최적화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최적화 문제를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함수로만 남는다고 했어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만 남아있고, 컨스트레인트는 뭐가 되냐면요, 요거 두 가지 종류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얘는 뭐였냐면요, 이니퀄리티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예요. 그쵸? 람다는 부등호에 붙었고 누는 등호에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두 개 중에 하나만, 그거 두 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컨스트레인트가 존재를 하고, 그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존재를 해요. 요렇게 정의를 하는 게 뭐다? 듀얼 프로블럼이다. 그럼 요렇게 이제 원래 존재했던 프라이멀 프로블럼이랑 요거는 이제 쌍으로 존재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컨벡스든 아니든 간에 그냥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쌍으로 존재하는 최적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 의미가 생긴다고 했죠? 요겁니다. 요거 D 스타라고 하면은 듀얼의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의 해입니다. 마찬가지로 P 스타라고 하면은 프라이멀의 해예요. 뭐냐면은 얘예요.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D 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요 듀얼 프로블럼에서의 요 맥시멈 값이고, P 스타 같은 경우에는 요 프라이멀 프로블럼의 요 옵티멀 값, 그거를 각각 D 스타, P 스타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일단 밑에 거부터 봅시다. 스트롱 듀얼리티, 언제 스트롱 듀얼리티냐면요, 두 개가 같아질 때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의 해랑 듀얼 프로블럼의 해가 같아져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 컨벡스한 경우에는 성립을 합니다. 뭐가?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그쵸? 이게 결국 뭐다? 컨벡스 문제가 파워풀해지는 그 이유가 되죠.
마찬가지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크 듀얼리티라는 것도 존재를 해서, 위크 듀얼리티는 뭐냐면요, 요 원래 문제의 해에 대해서 이렇게 부등호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문제의 해에 대해서 로어 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D 스타는 P 스타에 대한 로어 바운드가 돼요. 같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을 수는 있는데, 일단 뭔가 하나 바운드를 하나 구해주는 거예요. 직접 구하지는 못하지만 그거에 대한 로어 바운드를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얘를 못 구할 때가 있어요. 얘가 구하기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할 때 걔를 이제 직접 구하지는 못하니까 그거랑 어느 정도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값 D스타를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아주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의미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어 바운드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컨벡스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롱 듀얼리티가 홀드가 돼서 이제 요런 게 성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사실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을 하는 거를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하면은 왜 컨벡스 문제에 대해서는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을 하고 컨벡스가 아닌 경우에는 위크 듀얼리티가 성립을 하는지를 조금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KT 컨디션을 설명을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오브젝티브 함수가 있다고 하고, 오브젝티브가 일단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하나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오브젝티브 함수가 F0로 주어지고, F0인가요? F5인가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하나가 있다고 해봐봐요. 그러면은 라그랑지 듀얼 펑션은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얘를 타겟이니까 T라고 했고, 이제 F1X를 뭐라고 해야 돼?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0보다 작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니까 그냥 U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여기 오브젝티브랑 이니퀄리티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두 개 곱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요거 인피멈을 취해야겠죠. 인피멈, 그러니까 미니멈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를 지금 t랑 u라는 변수로 치환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2차원 평면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2차원 평면에다가 그리는 건데, 요렇게 가로축을 u 그리고 세로축을 t,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가로축에다가는 컨스트레인트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해는 어디에 존재를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만 존재를 해야 되죠. u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 영역에서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왼쪽 영역에서만 이제 그 타당한 해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G라고 표현이 된 이 집합이 있잖아요. 이 G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요게 사실 그러면은 U, T가 되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x에 대해서 그 x 값들에 대해서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을 각각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2차원에다가 가로축으로는 컨스트레인트, 세로축으로는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을 넣어서 그거를 2차원의 집합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요런 모양의 G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해는 여기에서만 존재를 할 수 있죠. 그쵸? U는 그 중에서도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왼쪽에서만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각각의 그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하는 각각의 점들에서 계산을 한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을 전부 세로축에다가 그리면은 지금 여기 색칠한 부분, 여기에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우리 G 람다라는 이 함수는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람다가 어떤 값으로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 람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식을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떤 값을 반환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듀얼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있죠. 람다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쵸? 람다는 항상 양수여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양수가 하나 주어진다고 해요. 람다가 양수로 하나 주어지면은 이 t 플러스 람다 u라는 t 플러스 람다 u,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은 사실 여기 이 평면 안에서 요렇게 음수의 기울기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가로축이 u고 세로축이 t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쓰면은 이제 t에 대해서 얘를 넘기면은 마이너스 람다 뉴 더하기 g 람다가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람다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여기 평면상에서는 음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어진 람다가 뭐 예를 들어서 람다가 1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평면에서는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될 거예요. 얘는요,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이 인피멈을 찾아야 돼요. 인피멈을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람다가 1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G1이라는 이 값을 계산을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고정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면요,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상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선분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뭐 한 마이너스 2분의 1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람다가 뭐 한 2분의 1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G 2분의 1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기울기를 갖는 요런 선분들을 요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서 이 주어진 집합, 이 회색의 영역을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인피멈을 찾아야 돼요. 미니멈을 찾아야 돼요. 미니멈이 언제겠어요? 여기 밑에 여기서 접하는 경우가 미니멈이겠죠. 밑에 여기서 접하는 게 미니멈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요렇게 어떤 선을 요렇게 그렸을 때, 얘가 여기 y축하고 만나는 이 점이 g 람다가 돼요. 왜냐하면은 요 선분이 뭐였냐면은 t 플러스 람다 뉴였잖아요. 여기 요 선분이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죠. t는 마이너스 람다 u 더하기 g 람다로 표현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선의 y절편 세로축하고 만나는 부분이 g 람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진 람다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다. 그래서 요 2분의 1이 주어졌을 때 g 람다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요런 직선을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보면서 얘를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선분이 요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일 밑에 있을 때는 여기죠. 제일 위를 지날 때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접하겠죠. 그러면 요때 여기 y절편이 있을 거고 요때 y절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 요 영역 얘 기울기, 정해진 기울기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걔가 이 세로축에서 만나는 여기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여기 이 g라는 영역을 주어진 기울기로 훑어가면서 y절편을 봤을 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g 2분의 1이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기울기가 주어졌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람다가 1로 주어지면 우리가 g1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런 선을 요렇게 긋겠죠. 요렇게. 아마도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위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g1은 여기에요. 그러면 람다가 주어질 때마다 g 람다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은 되게 복잡하죠. 뭐 이렇게 막 선을 그어서 훑어본 다음에 그게 접하는 점을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그 선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는 뭐 예를 들면은 g 람다의 위치, 그러니까 g1은 뭐 여기고, 뭐 아까 구했듯이 여기는 뭐였죠? 뭐 g 2분의 1은 여기고 하는 식으로 람다를 조금 바꿔갈 때마다 g 람다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함수를 구할 수 있죠. 주어진 람다에 대해서 얘를 구하는 과정이 이제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그 선을 그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g 람다라는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가 존재하는 영역은 여기에서만 찾아야 돼요. 해가 존재하는 영역은 여기고,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점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뭐냐면은 프라이멀의 해는 여기가 될 거예요. 프라이멀의 해는 여기가 돼요. 그쵸? 여기 이 빗금칠한 영역 중에서 세로 방향으로 제일 밑에 있는데 요게 오브젝티브 펑션이었고 요게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영역이잖아요.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영역 중에서 세로 방향으로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멀의 해 P스타는 여기에 위치를 해요. D스타는 어디에 위치를 하냐면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막 기울기, 주어진 람다라는 기울기에 대해서 얘를 막 훑어보면서, 예를 들면은 뭐 요 기울기에 대해서는 여기가 g 람다죠. 뭐 요런 기울기에 대해서는 여기가 g 람다죠. 또 뭐 요런 기울기에 대해서는 또 여기가 g 람다가 될 거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주어진 기울기에 따라서 g 람다의 위치가 정해지고, g 람다의 위치가 아마 정해질 거예요. 여기 어디에 찍힐 거예요. 그렇게 구해지는 g 람다들 중에서 맥시멈이잖아요. 맥시멈. 듀얼 프로그램의 해는 얘에 써요. 얘.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은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여기 이 밑에 부분에 접하는 기울기가 음수로 G, 그러니까 결국 회색 영역에 접하는 선의 Y 절편, 얘가 G 람다잖아요. 얘가 G 람다예요. 기울기가 음수로 회색 영역에 접하는 회색 영역의 아래쪽으로,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회색 영역의 아랫부분에 접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그것들의 절편들이 G 람다잖아요. 아마 여기 어디에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여기 어디에 이렇게 존재를 할 거거든요. 여기에. 그 중에서 맥시멈이잖아요. 그 중에서 맥시멈이에요. 그 중에서 맥시멈. Y절편이 최대가 되는, 막 여러 가지 기울기의 직선을 그려봐서 그 중에서 Y절편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면 얘예요. 얘. 여기죠. 여기가 D스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하학적으로 P스타에 대해서 D스타는 항상 로어 바운드로 존재를 해요. 비슷한 요령으로 스트롱 듀얼리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스트롱 듀얼리티인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냐면요, 요렇게 돼요. 조금 왼쪽으로 그릴까? 아까 이 G라는 이 셋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각각 x, y 좌표에 넣은 거예요. 다만 이 x는 가능한 모든 x예요. 그쵸? 얘를 가로축, 얘를 세로축으로 했을 때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컨벡스 문제인 경우에는 G가 컨벡스 셋이 돼요. 그쵸? 그때 컨벡스 문제가 뭐였냐면은 얘가 컨벡스 펑션이고 얘도 컨벡스 펑션이어야 컨벡스 문제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벡스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이 G가 컨벡스 셋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한 모양의 집합이 그려져요. 그럼 요 경우에는 일단 P스타를 찾아보면은 P스타가 어디예요? 여기가 P스타가 돼요. 여기가 P스타가 되고, G 람다를 찾아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요런 기울기에서는 뭐 여기가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다른 색으로 할까? 요런 음수의 기울기 중에 얘가 뭐 G 뭐 한 4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요런 기울기 여기가 한 G3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막 바꿔가면서 여기 요점 같은 경우에는 뭐 G 뭐 10분의 1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려보면은 그 중에서 Y절편이 제일 위로 붙는 경우, 경우는 뭐겠어요? 여기서 접할 때잖아요. 이때 람다 값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D스타도 여기에 존재해요. D스타도 여기에 존재해요. 왜 D스타가 여기 존재해요? 얘가 볼록한 모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P스타와 D스타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컨벡스한 경우에.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죠? 요 페이지 이해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요것만 잘 이해해도 스트롱 듀얼리티, 위크 듀얼리티가 왜 홀드가 되는지를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설명은 일단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스트롱 듀얼리티는 마무리를 합시다. 어렵지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KKT 컨디션만 하고 끝낼게요. KKT 컨디션. KKT 컨디션은 뭐냐면요,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스트롱 듀얼리티가 홀드하고, 그래서 결국 컨벡스 문제라는 뜻이죠.
컨벡스 문제이고 x랑 람다랑 누가 옵티말, 그러니까 해일 때, 그러니까 컨벡스 문제의 솔루션에 해당하는 x 람다 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는 컨디션들이 있어요. x 람다 누가 옵티말한 경우에 반드시 만족을 하는 조건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를 모아가지고 KKT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조건에는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프라이멀 컨스트레인트. 이거 뭐냐면요, 원래 문제에 있던 구속 조건이에요. 당연히 만족해야 되죠. 최적해니까 일단 당연히 만족해야 돼요. 뭐가 있었어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당연히 만족해야 되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당연히 만족해야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합니다. 두 번째, 듀얼 컨스트레인트. 이거 뭐예요? 듀얼 문제의 컨스트레인트예요. 이거 뭐였냐면은 라그랑지 듀얼 펑션에 대해서는 맥시마이즈고, 그때 컨스트레인트가 하나가 있다고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그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2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니퀄리티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니퀄리티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요것도 당연히 만족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1번, 2번은 그냥 프라이멀 문제랑 듀얼 문제에 있던 컨스트레인트, 그거는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죠. 그거는 당연히 만족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3번입니다. 3번.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서포트 벡터 머신 수업할 때 정말 많이 언급할 겁니다. 컴플멘터리 슬랙니스라는 거예요. 컴플멘터리 슬랙니스. 여러분들 보세요. 1번 프라이멀 컨스트레인트였죠. 그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0보다 작아야 돼요. 요게 있었죠. 2번 듀얼 컨스트레인트. 듀얼 문제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이니퀄리티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요거 두 개는 기본이었죠. 3번이 뭐냐면요, 컴플멘터리 슬랙니스예요. 요거 여기 써드릴게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랑 그거에 해당하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있잖아요. 요거 두 개를 곱하면은 0이 나와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는 뭐냐면은 얘예요. 얘는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얘예요. 얘는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두 개를 곱하면 0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컴플멘터리, 이거 뭐 서로 보완한다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슬랙니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슬랙이라고 하면은 뭐 좀 부족한 0 뭐 이런 뜻이잖아요. 컴플멘터리 슬랙니스,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돼요. 두 개 다 부등호였어요. 0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았고 다른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았거든요. 근데 두 개를 곱하면 반드시 0이 나와요. 그 말인 즉슨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람다 i가 0보다 커졌어. 0이 아니었어. 그러면 fi,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반드시 0이 나와야 되죠. 얘를 만족시키려면요. 반대로 fi,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0이 아니라 0보다 작았어요. 0보다 작게 나왔어요. 이러면은 무조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무조건 0으로 나와야 돼요.
왜요? 얘를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돼요. 둘 다 0일 수도 있어요. 둘 다 0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항상 0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거를 말하는 조건이 뭐다? 컴플멘터리 슬랙니스다. 그게 3번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그 두 개의 곱이 항상 0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 뭐 기출 같은 거 올려드릴 거거든요. 이거 웬만하면 항상 제가 기출에 넣었던 거예요. 요게 서포트 벡터 머신 설명할 때 정말 중요하게 등장하는 조건이거든요. 기억해주세요. 요 네 번째 거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넘어갈게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옵티말한 경우에는 뭐 접하는 거랑 뭐 항상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 뭐 그런 조건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사전 강의를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는 좀 이론적인 배경을 시작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듀얼 문제를 구하는 과정. 근데 거기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게 듀얼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것 자체랑 거기로부터 이제 스트롱 듀얼리티가 홀드가 되는 그런 조건을 좀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를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렵겠지만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설명은 금방 하긴 했는데, 오히려 서포트 벡터 머신 수업을 할 때는 이제 뭐 스트롱 듀얼리티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갔다 치고 KKT 컨디션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그거에 대한 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당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 개념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